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스프링 입문 과정에서 스프링 기초 3대 핵심 기반 기술 중에서 IOC DI 기술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제 스프링 정의인데요. 스프링 프레임워크란 Aspect Oriented Programming, Portable Service Abstraction, Invertible Control, Dependency Injection 기술을 바탕으로 플레인 올드 자바 오브젝트를 지향하는 경량의 오픈소스 프레임워크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정의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AOP, PSA, IOC 이것이 스프링의 3대 핵심 기반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기반 기술 세 가지를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밑에 나온 것이 이제 스프링 트라이앵글이라고 부르는 도표죠. 자, 간단하게 이제 무슨 저 약어가 무슨 뜻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OP는 이제 관점 지향 프로그래밍 이렇게 번역되고요. 그다음에 PSN은 이동 가능한 서비스를 위한 추상화, 그다음에 IOC는 제어의 역행, DI는 의존성 주입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이 살펴볼 것은 이 부분이에요. IOC, DI. 자, 스프링 IOC, DI입니다. 자, 인버전 오브 컨트롤이라고 하는 것은 제어의 역전이라고 번역되는데, 자, 객체의 생성 및 관계 설정을 개발자가 직접 하지 않고 대신 프레임워크가 맡아서 처리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자, 디펜던시 인젝션은 인버전 오브 컨트롤의 실제 하나의 구현 모습인데, 자,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이제 객체를 관리함으로써 자, DI 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자, 개발자가 이제 만든 소비 객체에서 사용해야 되는 서비스 로직을 제공하는 객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객체를 의존 객체라고 부르고요. 이 객체를 개발자가 직접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 다른 요청 객체가 선택해서 넣어준다고 하는데, 스프링 같은 경우는 이제 스프링이 넣어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외부에서 사용해야 되는 소비 객체가 사용하는 서비스 로직을 제공하는 객체를 주입해주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게 DI고요. 자, 밑에 그림이 있는데, 자, 러프하게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클래스 A가 있고 클래스 B가 사용해야 되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B라고 한다면, B는 인터페이스고요. 그 B가 정의한 그 수상 메서드를 구현한 클래스, 자, B-가 있다라고 한다면, 자, 이런 B- 객체를 생성해서 관리하는 건 스프링 자체고요. 자, 그때 A가 필요하기 때문에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A한테 그 객체를 넣어준다. 그거를 디펜던시 인젝션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스프링은 개발자 대신 객체를 관리하기 위해서 자, 컨테이너를 갖고 있어요. 자, 이것은 빈 컨테이너라고 부르고요. 자, 개발자가 요청한 클래스들을 스프링이 이 컨테이너에 등록해 놓고, 자, 개발자가 이제 요청하면 그 객체를 주입해 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스프링 프레임워크에게 개발자가 어떤 클래스를 스프링이 관리해라 라고 요청하는 방법이 나눠보면 한 세 가지 정도가 있고요. 자, 가장 일반적인 XML 설정 방법, 자, 애노테이션으로 간단하게 설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자바 클래스를 이용해서 설정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 구분하는 건 자, 설명을 위해서 최대한 자세하게 구분해 놓은 거고, 사실 실무에서는 이 세 가지를 대부분 섞어서 사용합니다. 자, 장단점이 있으니까 세 가지 방식 중에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방식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우리는 왜 객체 관리를 개발자가 직접 하지 않고 자, 프레임워크에게 맡겨서 사용하는지 그 필요성을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저는 이거를 객체 관리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제목을 뽑았는데, 자, 지금 질문은 어떤 거냐면 why 개발자가 직접 객체를 생성, 관계 설정 작업을 하지 않고 이런 객체 관리 작업을 프레임워크에게 위임하는가 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얻는 개발자의 얻는 이점, 이득이 있을 거고 그 이득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자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한번 코드적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프로젝트 이름은 스프링 베이직 IOC DI라고 만들고요. 템플릿은 스프링 MVC 프로젝트를 선택할 거고요. 패키지는 간단하게 이렇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money.java 클래스 하나 만들고 car.java 클래스 하나 만들고 현대메이커, 그 다음에 오더 매니저, 그 다음에 앞에 만든 클래스들이 잘 작동하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테스트 클라이언트 클래스를 좀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제가 지금 미리 만들어 놨고요. 자, 여기 보시면 프로젝트 새로 만들었고, 자, 패키지 밑으로 클래스가 이렇게 5개가 보입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면요. 머니 클래스는 그냥 돈이 얼마큼 갖고 있는지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밸류 오브젝트고요. 카는 자동차의 종류가 뭔지 이름을 갖고 있는 밸류 오브젝트입니다. 자, 현대 메이커가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클래스인데, 자, 여기 셀이라는 메소드가 있어서 돈을 받고 자동차를 돌려주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 이 현대 메이커라는 걸 사용하는 클래스는 오더 매니저고요. 오더 매니저에서 그렇게 현대 메이커를 사용하기 위해서 일단 오더 매니저가 현대 메이커를 자신이 알고 있어야 돼요. 즉 멤버 변수로 좀 갖고 있어야겠다. 그리고 특징적으로 보시면 오더 매니저가 지금 생성자를 통해서 자기가 사용하는 객체 현대 메이커를 직접 생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들이 잘 작동하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테스트 클라이언트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고요. 자, 여기서 new order manager에서 매니저한테 주문을 해봐라 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면 이 메서드고요. 이 메서드를 좀 더 들여다보면, 자, 먼저 오더 매니저가 new money에서 돈을 하나 만들고요. 그 돈을 셀 메서드에 파라미터 전달하면서, 자, 현대 메이커가 리턴하는 칼을 받아서 확인해 보는 그런 로직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돌려볼게요. 잘 작동하죠? 자, 오더 매니저가 오더를 딱 내렸더니 오더 매니저가 머니를 만들었고, 자, 머니를 전달하면서, 자, 현대메이커가 돈을 받았고, 소나타라는 자동차를 만들었고, 소나타라는 자동차를 리턴했습니다. 그래서 오더 매니저가 잘 받았다. 자, 두 개의 클래스가 이렇게 서로, 자, 밸류 오브젝트를 파라미터로 주고받으면서 처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두 개의 클래스는 지금 결합되어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으면서, 자, 오더 메이저 클래스와 현대 메이커 클래스를 분리하면 오더 메이저는 실제로 칼을 만드는 로직은 없기 때문에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자, 실행 결과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자, 코드 리뷰를 좀 읽어보면, 자, 클래스 내부에서 이제 객체를 개발자가 직접 생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능동적인 객체 관리 프로그래밍 방식이다라고 일단 설명할게요. 자, 이래서 오더 메이저와 현대 메이커를 분리한다면 오더 메이저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두 클래스는 결합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고요. 자, 개발자가 객체 관리를 클래스 내부에서 직접 처리하게 되면 연관된 클래스는 간결합 관계가 됩니다. 오더 매니저와 현대 메이커 객체 간의 관계는 간결합 관계를 띠고 있는데, 이 간결합이라는 용어는 뒤에서 추가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좀 살펴보자. 자, 그래서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보기 위해서 이클립스 플러그인을 좀 깔게요. 자, 이클립스 플러그인은 오브젝트 AID라는 플러그인이고요. 자, 이걸 설치한 다음에 저 툴로서 지금 만든 클래스 5개의 관계를 이렇게 뽑아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더 매니저가 있고 현대 메이커가 있고
오더 메이저가 이렇게 현대메이커를 사용하고 있다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자, 오더 메이저가 현대메이커한테 자동차를 주문할 때 돈을 주죠. 그리고 현대메이커는 돈을 받고 그 결과로 칼을 리턴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프로그램의 구동은 테스트 클라이언트 클래스에서 시작됐고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테스트 클라이언트도 오더 메저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더 메저가 이렇게 현대 메이커의 로직을 이용하는 모습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오더 메저가 현대 메이커를 사용한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더 메저가 현대 메이커 클래스에 의존한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밑에 한번 읽어보시겠고, 이렇게 되면 이제 오더 메이저가 현대 메이커를 갖고 있다라고 해서 이들 관계는 이제 해제의 관계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오더 메이저가 현대 메이커를 사용하는 것은 오더 메이저가 현대 메이커에 의존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펜던시라는 용어가 여기에서 이제 추출된 거죠. 자, 결합도입니다. 자, 결합도라는 용어는요, 클래스들이 얼마큼 결합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구분하자라고 하는 용어고요. 자, 클래스 A가 사용하는 클래스 B를 변경어 줄 때 얼마나 많은 클래스 A의 코드가 수정되어야 하는가를 갖고 구분합니다. 자, 간결함이면 자, 클래스 A가 사용하는 전략 격체 B를 변경할 때 클래스 A의 코드 변화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약결합이면 코드의 변화가 없는 상태고요. 자, 그래서 간결합이라면 변화에 취약하게 됩니다. 코드를 직접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그 변화를 적용할 수도 없고 그럼으로써 개발자가 부담을 안져서 코드를 직접 바꿔야 된다는 또 어떤 그런 점에서 변화에 취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오더 메이저가 더 이상 현대 메이커에게 차를 주문하고 싶지 않다고 가정해보죠. 실제로 비즈니스는 자주 발생하는 일이고요. 자, 오더 메이저는 이제 현대 자동차를 주문하고 싶지 않고 기아 자동차를 주문하고 싶어요. 자, 실제로 이런 변화가 있으면 코드에 이게 처리되도록 코드를 반영해야 됩니다. 근데 이 상태가 지금 간결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아 메이커예요. 자, 그래서 기아 메이커 클래스를 하나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 메이커를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간단하게 만들게요. 자, 기아 메이커 클래스고요. 안에 로그 분석을 위한 이런 코드만 좀 바꾸면 되겠습니다. 자, 기아 자동차는 이제 대표적인 차종이 프라이드 같은 거겠죠. 이렇게 좀 바꿨고요. 자, 실제로 이제 그 어떤 자동차 메이커를 사용하는 클래스는 오더 메저이기 때문에 자, 실제로 이 변화를 적용하려면 오더 메저 클래스에서 이 부분을 바꿔야 됩니다. 자, 오더 메이저에서 현대 메이커를 갖고 있지 않고 이제요, 기아 메이커를 대신 갖고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자신이 객체를 만들었으므로 기아 메이커도 스스로 객체를 생성하는 이런 방식의 코딩으로 바꿔야겠죠. 자, 그러면 이제 오더 메이저가 갖고 있는 건 기아 메이커니까 여기서 이제 돈을 주는 대상도 역시 기아 메이커의 셀 메스가 될 거고요. 자, 코드가 바뀌었죠? 일단은 잘 작동하는지 테스트 클라이언트 가서 다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되죠? 자, 오더 메저에게 주문을 해봐라 라고 했더니 이제 오더 메저는
기아 메이커에게 돈을 주고 기아 메이커가 만든 자동차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자, 코드적으로는 잘 되는데, 자, 뭐가 문제냐면, 자,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는 이런 어떤 전략적인 로직이 굉장히 자주 바뀝니다. 자, 이번 주는 현대 메이커에 주문했다가 다음 주는 기아 메이커에 주문하고 싶고 그 다음 주는 다시 현대 메이커에 주문하고 싶다면 이들 사이의 관계가 자주 왔다 갔다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개발자가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 실제로 이 클래스를 열어서 직접 이 코드를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되는 부분이 두 부분이 있다는 걸 주의 깊게 보십시오. 자, 자료형, 변수의 자료형 이 부분하고 객체를 직접 생성함으로써 이 부분에도 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바뀌게 됩니다. 자, 여기 한 군데와 여기 한 군데를 변화했을 때 개발자가 직접 바꿔야 된다 라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자, 이게 지금 오더 메이저가 사용하는 의존하는 객체 현대 메이커 또는 기아 메이커의 관계가 간결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간결함은 변화에 취약하고 변화가 있을 때 개발자가 직접 코드를 바꿔야 되는 게 너무 싫죠. 그래서 간결합은 나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간결합 관계를 어떻게 약결합으로 바꿔서 변화가 있어도 코드의 변화가 적용되지 않아도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입니다. 자바에서 이런 변화가 있을 때 인터페이스를 도입합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 카 메이커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백업을 위해서 이거 좀 닫고요. 자, 패키지 통째로 카피하죠.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자, to라고 하고요. 자, 요거는 아주 옛날 방식 코드, 개발자가 직접 객체를 생성하고 변화에 취약한 코드. 자, 그것이 IOC1 패키지에 있는 소스고요. IOC2는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인터페이스를 도입한 샘플이 되겠습니다. 자, 인터페이스 카 메이커를 하나 만들고요. 자, 추상 메소드는 딸랑 하나, 셀 메소드 하나 정의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기아 메이커, 현대 메이커가 임플리먼트 카 메이커 하도록 이런 관계를 맺도록 수정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다도 해주죠. 자, 그러면 이 셀 메소드라는 건 자, 부모 클래스인 카 메이커가 정의한 걸 오버라이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오버라이드라고 이렇게 붙일 수 있겠어요. 자, 되셨죠? 자, 그리고 이제 오더 메이저에서 인터페이스를 도입했으니까 우리가 자, 멤버 변수를 이제 갖고 있는데 전에는 이제 기아 메이커 또는 현대 메이커라고 지칭했는데 자, 인터페이스를 도입했으니까 인터페이스의 도입 효과를 제대로 우리가 얻으려면 자료형을 인터페이스 자료형으로 업캐스팅해서 선언하는 겁니다. 바꿔보죠. 자, 오더 메이저 여셔가지고 자, 이 부분이요. 자, 이거를 자, 인터페이스 자료형인 카 메이커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자, 기아 메이커도 카 메이커고 현대 메이커도 카 메이커니까 자,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필드 변수의 자료형을 인터페이스에 선언하면 자, 나중에 이제 변화가 있더라도 매주 현대 메이커에 주문했다가 카 메이커에 기아 메이커에 주문했다가 이렇게 자꾸 바뀌더라도 이 부분은 안 바뀌어도 됩니다. 그게 이제 인터페이스 도입 효과죠. 자, 그런데 변화가 있을 때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개발자가 바꿔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보시면
자, 직접 객체를 개발자가 생성해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생성할 때는 여기다가 이제 인터페이스를 선언할 수는 없죠. 실제 구현 객체인 클래스 이름을 명시해야 됩니다. 기아 메이커 또는 현대 메이커 중에서 하나를 명시해야 되는데, 자, 그렇게 클래스 내에 어떤 그 구현 클래스의 이름이 노출되면 변화가 있을 때 어쩔 수 없이 개발자가 이 부분을, 이 코드를 바꾸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인터페이스 도입 효과를 반밖에 못 얻는 거예요. 인터페이스를 왜 도입했냐면 변화가 있을 때 클래스의 코드가 안 바뀌도록 도입한 건데, 아직은 완전하게 코드를 안 바꿔도 되는 그런 단계까지는 구현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고민하는 거죠. 자, 이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개발자가 객체 관리를 직접 하는 이런 능동적인 객체 관리 프로그램 방식을 적용하게 되면, 자, 생성 시 객체 실체 이름은 클래스명을 명시해야 되므로 변화가 있을 때 코드가 수정되어야 하는 부담을 개발자가 다 떠맡게 됩니다. 자, 인터페이스를 도입했으니까 모양이 좀 이렇게 바뀝니다. 자, 오더 매니저가 사용하는 객체 기아 메이커 또는 현대 메이커인데, 자, 기아 메이커, 현대 메이커가 카 메이커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게끔 이렇게 바꿨고요. 자, 그러면서 오더 매니저 멤버 변수에는 지칭은 이렇게 인터페이스 카 메이커 자령으로 합니다. 하지만 사용하는 실체는 기아 메이커 또는 현대 메이커죠. 자, 이런 관계를 이제 전략 패턴이라고 부르고, 오더 매니저가 사용하는 객체를, 그런 서비스 로직을 제공하는 객체를 지금 여기서는 기아 메이커 또는 현대 메이커인데, 그런 객체를 전략 객체라고 부릅니다. 자, 이 부분이네요. 인터페이스를 도입했는데도 아직 변화에 취약합니다. 즉, 변화가 있다면 코드를 바꿔야 됩니다. 아직도 간결함인 부분이 남아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개발자가 직접 객체를 생성하는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인터페이스를 실체화할 수 없으므로, 자, 우리는 객체를 생성할 때 인터페이스의 구현 실체를 명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성 부분에서 기아 메이커 또는 현대 메이커의 단어는 노출을 막을 수는 없죠. 이렇게 되면 변경할 때, 자, 이 글자를 바꿔야 되므로 결국 코드를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핵심이 여기 되겠네요. 자, 코드를 변화가 있을 때 변경이 되는 근본 문제의 원인은 개발자가 객체를 직접 생성하는 데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해서 개발자가 객체를 직접 생성하지 않으면 간결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개발자가 직접 객체를 생성해서 사용하는 능동적 프로그래밍 방식을 포기하고 대신, 자, 외부에서 객체를 만들어서 이 사용하는 객체에 넣어줘서 이 클래스에서는 내부적으로 수동적으로 객체를 받아서 사용하는 수동적 객체 관리 프로그램 방식으로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근본 이유가 스프링 프레임워크 같은 객체 관리를 대신해주는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거를 저는 이제 수동적 객체 관리 프로그래밍 방식이다라고 제목을 뽑아봤어요. 자, 그래서 오더 매니저에서 이제 큰 변화가 있어요. 자, 생성자에서 자신이 직접 카메이커의 구현체를 만들던 그런 new 키워드를 추방하고 대신 세터 메서드를 두어서, 자, 외부에서 카메이커의 구현 객체를 주면 그걸 이렇게 받아다가 갖고 있다가 필요할 때 사용한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한번 적용해 보죠. 자, 오더 매니저죠.
자, 이 부분 납부입니다. 자, 기본 생성자 없애면 있는 거나 같으니까 이렇게 막아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까지만 오시면 얘는 널 상태죠. 객체는 초기 값이 널이기 때문에. 자, 이 상태로 셀 메소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널인 걸 어떤 객체를 가리키게끔 만들어줘야 되죠. 그래서 대신 세터 메소드를 두고요. 외부에서 주면 받아다가 이렇게 복원하고 나중에 필요할 때 자, 그 객체를 사용하겠다. 자, 객체를요. 개발자가 직접 생성하는 걸 포기하고요. 자, 외부에서 주는 걸 그냥 쓰겠다라는 코드입니다. 자, 자기가 객체 관리를 직접 한다. 그러면 이제 능동적 객체 관리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렇지 않고 개발자는 외부에서 주는 대로 뭘 주든 기아 메이커를 주든 현대 메이커를 주든 주는 대로 수동적으로 받아 사용하겠다. 그러면 자, 이거는 수동적 객체 관리 프로그래밍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코드가 바뀌는 근본적인 원인은 변화가 있어도 이 클래스 내부의 코드를 바꾸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해놓으면 보세요. 이 클래스 내에 이제 어디를 봐도 기아 메이커 또는 현대 메이커라는 단어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자, 주석은 없는 거니까 보시면 카 메이커, 인터페이스 자료형만 이 클래스에서 명시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기아 메이커도 업케이스에서 카 메이커고 현대 메이커도 업케이스에서 카 메이커이므로 이 두 부분에 실제 런타임 중에서 어떤 객체를 주는 대로 제대로 작동합니다. 자, 이 자바 파일인 이 클래스 레벨에서는 코드가 안 바뀐다 라는 부분을 잘 주의 깊게 보십시오. 자, 그래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테스트 클라이언트도 좀 바꿔야겠습니다. 자, 오더 매니저에게 전에는 그냥 오더 주문해라 라고 했는데 이제 오더 매니저 코드가 수동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자, 반드시 오더라는 요청을 하기 전에 자, 오더 매니저가 사용하는 객체를 미리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위 앞부분에서 자, new 현대 메이커라고 객체를 만들고 이거를 넣어주는 모습입니다. 자, 돌려볼게요. 잘 되죠? 자, 현대 메이커에 주문을 해서 소나타를 잘 받았다. 자, 이거를 이제 기아 메이커로 바꿔볼까요? 자, 기아 메이커도 카 메이커니까 이 부분만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아 메이커에 주문을 잘 해서 프라이드를 잘 받죠. 자, 다시 가서 볼게요. 자, 오더 매니저에서 자, 이렇게 사용하는 코딩 방식을 이렇게 사용하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자, 객체를 개발자가 직접 관리합니다. 능동적 객체 관리. 자,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 외부에서 주는 대로 객체를 사용합니다. 수동적 객체 사용. 자, 뭐예요? 개발자가 직접 객체를 생성하고 자, 넣어주는 방식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근본 원인은 변화가 있어도 이 클래스에 있는 코드를 바꾸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오토메이드 클래스는 자기가 사용하는 전략이 자, 사용하는 객체를 이제 전략 객체라고 부른다 그랬죠. 변경되어도 오토메이드 클래스 내 코드를 수정할 필요가 없게 되고 싶습니다. 자, 이 점이 개발자가 얻은 열매고요. 이런 열매를 얻기 위해서 개발자는 두 가지 작업을 수행했어야 돼요. 자, 변화가 있다. 인터페이스를 도입하자. 자, 그리고 인터페이스 구현체가 직접 언급되는 코딩 방식을 피해자. 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신이 직접 객체를 생성하는 new 키워드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 개발자는 변화가 있는 경우 클래스의 결합도를 약결합으로 유지해서 변화가 있어도 코드의 변화를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거죠. 객체 생성을 직접 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도입해서 약결합 관계를 구현한 것은 변화가 있어도 코드 수정이 필요 없다는 점에서 자, 우리가 물리적으로 보는 레고 블록과 비슷합니다. 레고 블록은 본드로 붙이는 게 아니라 그 홈을 파가지고 홈으로 꼈다 벼쳤다 하는 거죠. 자, 인터페이스가 이제 그런 느낌을 준다는 거죠. 자, 코드에서는 인터페이스를 누르면서 자, 이렇게 약결합 관계로 만들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더 살펴볼 게 있는데, 자, 테스트 클라이언트예요. 테스트 클라이언트에 보면 여기에 자, 우리가 이제 만든 4개의 클래스가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테스트 코드를 써놨는데 보시면 여기에 이제 new라는 키워드가 이렇게 노출이 됩니다. 그리고 직접 setter 메시지 넣어주고요. 자, 그런데 만약 이 테스트 클라이언트도 변화가 있다면 어떻게 했죠? 이 테스트 클라이언트에서 사용하는 new order measure가 바뀐다라고 할게요. order measure가 이제 뭐 new order measure 아니면 best order measure 이런 클래스가 또 있어서 여기 코드를 바꿔야 된다라고 한다면 테스트 클라이언트도 이 클래스도 마찬가지로 변화에 취약하게 됩니다. 결국 앞에서 order measure 클래스 봤던 것처럼 여기도 자신이 객체를 직접 만드는 능동적 이런 객체 관리 방법을 피하고 수동적으로 세터를 통해서 자, 테스트 클라이언트가 사용해야 되는 오더 메저의 그 클래스의 구현체를 받아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테스트 클라이언트도 클래스 내에 직접 객체를 생성하지 않고 얻어다가 사용하는 수동적인 방식의 코딩 스타일을 적용하고 싶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 클래스 내에서 반복됩니다. 자, 클래스들이 앞뒤로 굉장히 많이 꼬리에 물면서 서로 이렇게 사용하게 될 거예요. 즉 의존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용하는 객체들이 바뀐다면 자, 그걸 사용하는 그 앞에 호출하는 그 클래스의 코드가 바뀝니다. 이렇게. 자, 변화가 있을 때 코드가 바뀌는 게 싫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신이 new를 안 합니다. 이런 모드에서 new를 안 하고 자기를 호출하는 바깥의 클래스가 자신이 사용해야 되는 객체를 선택해서 주기를 바래요. 자, 그러면 이제 new라는 키워드가 계속해서 최초의 호출하는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입장이 다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클래스들이 변화가 있어도 자, 코드의 변화를 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객체를 직접 생성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누군가는 객체를 만들어야 프로그램이 돌아가기 때문에 자, 이 경우 스프링이 스프링 컨텐츠를 갖고 있고 개발자가 이렇게 직접 객체 생성해서 관리하고 싶지 않은 객체들을 전부 다 스프링이 떠맡습니다. 자, 이게 빈 설정이에요. 자, 근본적으로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가장 핵심 기능은 객체 관리하는 컨테이너 기능이고요. 자, 이런 스프링 프레임워크 같은 게 컨테이너를 갖고 있다가 개발자가 요청하는 클래스를 대신 생성 또는 관계 설정을 해주는 방식의 이런 프로그램 방식을 사용하는 근본적 이유는 변화가 있어도 개발자의 클래스 코드가 안 바뀌게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인버전 오브 컨트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스프링이 객체 관리를 대신해준다. IOC잖아요. 자, 제어의 역행 그랬습니다. 여기서 컨트롤 한다는 건 객체 관리를 말합니다. 누가 객체를 생성하는가 그런 얘기죠. 자, 개발자가 하지 않고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한다라고 해서 제어의 역행, 인버전 오브 컨트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설명으로 좀 부족한다 싶어서 DI란 용어를 또 만들어냈는데 Dependency Injection으로 번역되는 거는 사용 전략 객체를 주입해준다, 즉 알려준다 이런 뜻이겠습니다. 자, DI에 대해서 또 그림으로 좀 더 살펴보죠.
자, 1번이 자, 개발자가 직접 사용하는 객체입니다. 여기서 컨트롤러 객체가 리파지토리 객체를 사용하는데 자기가 갖고 있다가 자기가 직접 객체를 선택합니다. 자, 이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간결합입니다. strong coupling.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만약에 리파지토리 이 로직 클래스가 A인데 이를 다른 로직 B로 바꿔야 한다면 자, 컨트롤러의 클래스의 코드를 바꿔야 됩니다. 간결합은 이래서 나쁜 거죠. 자, 그래서 중간 단계로 우리가 어떻게 했나요? 자, 이 리파지토리가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객체 컨트롤러는 이렇게 실체를 지칭하지 않고 자, 업캐스팅에서 인터페이스 잔용으로 갖고 있습니다. 자, 이래도 코드 부분이 병여가 있을 때 좀 바뀌게 되죠. 자, 그거의 근본 원인은 자기가 사용하는 객체를 직접 뉴했기 때문입니다. 자, 자기가 직접 사용하는 객체를 직접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바꿨어요? 객체를 자기가 만들지 않고, 즉 자기가 선택하지 않고 외부에서 주는 대로 사용합니다. 자, 이게 그 부분입니다. 여기 팩토리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스프링 컨테이너를 말하는 거고요. 자, 인터페이스 구현체, 인터페이스 이렇게 있으면 실제로 인터페이스 구현체를 팩토리가 대신 만들어서 스프링 컨테이너에 비밀로 등록했다가 그걸 사용해야 되는 객체한테 스프링이 이렇게 DI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것이 가장 좋은 모습이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변화에 대비해서 변화가 있더라도 클래스의 코드를 안 바꿔도 된다 라는 것입니다. 자, 용어는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이 자료는 이제 다운받아서 천천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엔 인버터 오브 컨트롤 DI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에는 자, 그렇다면 실제로 스프링 프레임워크한테 자, 개발자가 원하는 객체를 어떻게 신청하는지 어떤 클래스를 스프링이 대신 맡아서 객체 관리를 해주면 좋겠다라고 요청하는지 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